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을 상대로 출국 동의를 위한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미국 국토안보부 장관은 구금자들이 추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야 대표와 오찬 회동을 갖고 민생경제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는 대선 공통공약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내란 특검법이 헌법상의 권력 분립 등을 어겼다며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헌법 소원도 청구했습니다. 내란 1심 재판을 맡은 지귀현 부장판사는 12월까지 심리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팔에서 정부의 SNS 차단 조치에 항의하는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해 유혈 사태가 빚어졌습니다. 최소 19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부가 미국 조지아주 이민구치소에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면담을 마치고 출국 동의와 관련된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르면 현지 시각으로 내일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사람들을 태운 전세기가 출발할 전망인데요. 오늘 굿모닝 MBN은 먼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강영구 특파원, 구금된 우리 국민들에 대한 석방 절차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저는 미국 조지아주 폭스턴 이민구치소 앞에 나와 있습니다. 구금 닷새째인 오늘 우리 대사관에서는 아침 8시 30분부터 구금된 한국인 근로자들과의 면담 절차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 본격적으로 자진 출국을 위한 절차를 하루 종일 이어갔고 약 1시간 전쯤 이곳에서 끝났습니다. 예를 들어 자발적 귀국 의사를 확인하는 자진 출국 동의서에 서명하고 급박하게 구금되어 여권이 없는 경우에는 영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하는 등 서류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보입니다. 구금 인원이 워낙 많다 보니 시간이 적잖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전 세계 운항에 필요한 실무적인 기술적인 사항들도 많이 논의했고요. 그다음에 또 저기 안에 계신 분들 다 뵙고 합성에 필요한 준비를 좀 했습니다. 네, 오늘 10일 전세기를 통한 귀국 시점은 다소 유동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자진 출국으로 처리될 경우 강제 추방에 따른 입국 금지는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대사관의 설명입니다. 네, 이번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와 관련해서 미국 측에 사전 경고가 있었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 소식도 전해주시죠. 네, 크리스티 놈 미국 국토안보 장관이 영국 런던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에 관련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금된 한국인 대부분은 미국의 출국 명령을 무시한 데 따른 조치라고 말한 것입니다. 출국 명령을 무시했다는 표현은 이번 단속 전에 기업 측의 모종의 통보가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또 노 장관은 구금자들이 추방될 것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것이 자진 출국이 아니라는 의미인지 아니면 자진 출국을 추방으로 통칭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이어 구금자 중 일부는 다른 범죄 활동에 연루되어 있어 그에 따른 결과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별도의 형사 절차 후 강제 추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범죄 활동 관련자가 한국인 구금자라면 미국 정부가 자진 출국을 허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전원 석방에도 차질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지금까지 미국 조지아주 이민구치소 앞에서 MBN 뉴스 강영구입니다. 구금된 300여 명이 모두 석방된다는 전망에도 구금된 직원들의 가족, 지인들은 마음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이 수용돼 있는 이민구치소는 미국 정부에서도 위생이 매우 열악한 시설로 지적되어 온 곳인데요.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 고지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이어서 한여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폭스턴 이민구치소 앞 구금된 직원을 면담하려는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 1시간 넘게 기다렸지만 구치소 측에서 일방적으로 면회를 중단한다고 통보합니다. So visitation is over at this point. I need everyone to exit the premises. 석방 협상 소식에도 불안한 마음에 달려온 가족과 지인들은 얼굴도 보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립니다. 한국인들이 구금된 구치소는 지난 2021년 미 국토안보부에서도 위생 환경 등이 열악해 지적받은 곳입니다. 당시 감사 보고서에는 환기구와 샤워장 등 곳곳에 곰팡이가 투성이고 천장에는 물이 새 칠이 벗겨지는 등 변기조차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한국인 직원들은 비교적 가벼운 혐의를 받는 수용자들이 착용하는 베이지색 수용복을 입고 2인 1실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미란다 원칙을 알리지 않은 채 손발과 몸을 쇠사슬로 묶은 점도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불안에 떨었던 직원들은 현재 심리적 안정을 되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내 분들은 좀 상태가 어떤가요? 심리 상태나 좀 건강 상태나? 이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좀 불편하시긴 하셨고 아무래도 밖에 생활보다 어려우시고. 구금자 전원 귀국 소식에 한숨은 돌렸지만 구치소 안팎은 여전히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이민 단속국의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장이 달라진 모습입니다. 체포 당시 불법 체류자로 지칭했던 한국인 직원들을 이번엔 숙련된 인력으로 평가하면서 비자 문제도 신속하게 해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달라진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를 이한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인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가 한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We have a great relationship with South Korea. Really good relationship. So I'm going to look at that. It's a very interesting situation that took place. 불과 이틀 전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이 불법 체류자들에게 할 일을 했다고 말한 것과 다른 입장을 보인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배터리 산업 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숙련된 인력을 불러 미국인을 훈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훈련이 신속하고 합법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비자 문제를 손보겠다고 시사했습니다. 한국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한 미국이 뒤늦게 수습에 나선 모양새지만 진짜 의도는 따로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비자 문제를 해결해주는 대가로 한국 기업에서 미국인을 더 많이 고용하고 교육해 궁극적으로는 핵심 기술을 이전하라는 압박용이라는 겁니다. But we do have to work something out where we bring in experts so that our people can be trained so that they can do it themselves. 트럼프 대통령의 뒤늦은 수습에도 워싱턴 포스트는 이번 사태로 해외 기업들이 미국 내 공장 설립을 다시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국회에선 긴급 현안 질의가 열렸습니다.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 대비책은 없었는지, 대응은 잘 되고 있는지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쏟아냈는데요. 미국 재입국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힌 조현 외교부 장관은 곧바로 방미길에 올랐습니다. 보도에 김세희 기자입니다. 국회에 출석한 조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대통령을 깨워서라도 긴급 NSC 회의를 하거나 아니면 그와 준하는 긴급 회의를 당연히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 300이 넘는 사람이 잡혀갔는데. 조 장관의 방미 일정에 대해서는 양측의 합의가 원활하지 않은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교섭이 마무리됐는데 장관님이 오늘 저녁에 방미를 간다는 게 조금 이상하게 들리지 않습니까? 행정적 절차를 논하러 장관이 방미한다는 것도 좀 이상하고. 지방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남아있는 것도 있고 연방정부 차원에서 협의가 남아있는 것도 있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우리 국민들이 자진 출국 형식으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지 우려를 전했습니다. 즉시 추방 또는 사실상 자진 출국 방식을 취하게 되더라도 향후 5년간 미국 입국 금지 조치를 받게 됩니까?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음을. 외통위 도중 이석한 조 장관은 미 당국과의 행정 절차 막판 협의를 위해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300명 넘게 억류되어 있는 것은 엄중한 사태입니다. 이분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귀국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조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등을 만나 미 측과 재발 방지를 위한 비자 제도 문제 개선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김세희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나 손을 맞잡았습니다. 분위기는 예상보다 화기애애했습니다. 80분 동안의 오찬에 선 화합의 상징 비빔밥도 먹으면서 웃음꽃도 피웠습니다. 모처럼 협치의 모습을 갖췄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내란 척결과 특검법안 반대 등 현안들에 대해선 충돌했습니다. 먼저 송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장동혁 대표와 악수하더니 몸을 틀어 정청래 대표와의 악수를 권합니다. 보기 좋은데. 악수는 사람과 하는 것이라며 야당과 대화를 거부했던 정 대표를 보며 손을 잡고 찍자고도 제안합니다. 손도 잡고 한번 찍으면 어때요? 손까지 포개며 기념사진을 찍을 정도로 화기애애한 분위기였지만 모두 발언이 시작되자 이내 뼈 있는 말이 오갔습니다. 지금 국민은 특검이 아니라 대통령을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께서 제2요구권을 행사해서라도 또 필요한 조치를 하셔야 합니다. 내란에 가담한 내란 우두머리와 주요 임무 종사자, 부하 수행한 내란 세력들을 철저하게 척결하고 처벌해 역사의 교훈으로 남겨야 합니다. 12.3 비상계엄 처리에 대해 극명한 견해 차이를 보인 가운데 이 대통령은 더 센 발언이 나올 줄 알았다며 분위기를 풀었습니다.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 이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위한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민주당 출신의 대통령이긴 하지만 이제는 국민의 대통령, 모두의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보다 소통을 강조한 여야와 정부는 이번 회동을 계기로 경제 현안 논의를 위한 민생경제협의체 구성을 합의하고 조만간 실무 협상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송주영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대표는 곧바로 비공개 단독 회담을 이어갔습니다. 장 대표는 검찰개혁과 내란몰이에 유감을 표명했고 이 대통령은 야당 입장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이어서 이지율 기자의 보도입니다. 화기애애했던 공개회동과 달리 비공개 회담에선 보다 날선 내용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 면전에서 검찰 해체 시도에 대한 강한 우려를 전했다고 박성훈 수석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이 야당 입장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장 대표는 단독 회담에 앞선 여야 지도부 오찬에서도 사법 파괴 시도에 대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헌법 질서에 맞지 않는 이런 특별 재판부 이런 것들이 강행이 된다면 저는 지금 자고 있는 사법부를 일으켜 세울 수도 있다는 우려를 합니다. 정부의 조직 개편안과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 임명, 야당 탄압에 대해서도 강하게 성토했다고 전했습니다. 무리한 야당 탄압, 특히 끝없는 내란몰이에 대해서 강력한 목소리를 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의 사법화를 우려한다라는 그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당내에선 검찰개혁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과 큰 틀의 공감대를 형성한 건 성과란 평가가 나왔습니다. 반면 야당 대표 발언으로 다소 부족했다며 정부가 더 이득을 본 회담이란 회의적인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센 특검법 등 여야 입장차가 첨예한 현안에 대해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은 만큼 정기국회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이지율입니다. 오늘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내일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섭니다. 이른바 더 센 특검법,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 등 뇌관도 산적한 가운데 다음 주에는 대정부 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나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검찰개혁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밝힐 걸로 보입니다. 정부조직법을 반드시 본회의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소식을 꼭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맞서 내일 연단에 오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연설은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규탄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걸로 예상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의회 독주를 막아내고 정치특검의 무도한 수사를 막아내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 회동에서 여야 수장이 악수하며 협치의 물꼬를 튼 만큼 일정 부분 수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있지만 그 폭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여당이 특검 수사 기간을 늘리고 재판을 중개하는 더 센 특검법 처리를 이르면 11일로 공언함에 따라 충돌이 예고됐기 때문입니다. 전체이 통과됐으니까 그나마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 동의안도 오늘 보고되고 11일 표결이 예상돼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9월 11일 정도 예상은 합니다만 아직 정해진 게 없어서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하겠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국회 대정부 질문이 진행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4명, 비교섭단체 1명 등 모두 11명의 의원이 질의에 나섭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길거리에 담배꽁초를 버렸다가 경찰의 불심 검문에 걸린 남성이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달아났다가 붙잡혔습니다. 맨발 때문에 흘린 혈흔이 결정적 단서였는데요. 알고 보니 이 남성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수배자였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해운대의 한 건물 앞. 경찰이 흡연하던 남성 3명과 잠시 대화를 나누는데 갑자기 한 남성이 황급히 달아납니다. 전력 질주하며 도주하는 남성의 발을 자세히 보니 맨발입니다. 경찰은 긴급 상황으로 판단하고 지원까지 요청합니다. 도주한 남성은 이곳에서 담배 공초를 버렸다 경찰에 적발됐고 불신 검문에 응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이 남성과 함께 있던 2명은 경찰에게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몸에 문신을 한 남성은 신발까지 벗어던지고 도주했습니다. 200여 미터를 달아나 인근 건물로 몸을 숨긴 남성은 결국 맨발로 뛰다 흘린 혈흔 때문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냥 맨발로 뛰니까 발이 까져가 또 뛰는 보폭 버리고서 피가 점점 묻어 있어. 경찰에 검거된 20대 남성은 강력범죄를 저지르고 도주 중인 수배자였습니다. 구속영장이 이제 발부가 된 수배자였습니다. 그래서 별다른 저항은 없었고 놓치면 안 되겠다 생각으로 끝까지 추적을 하였습니다. 담배 꽁초를 버렸다 도주한 남성은 구속영장 유효기간 1달을 앞두고 붙잡혀 결국 구속됐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전남 무안에서 실종 100일 만에 50대 여성의 시신이 차량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빚을 갚지 않는다며 50대 일당 3명이 무참히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정치훈 기자입니다. 어두운 밤 골목길에 형사들이 탄 승합차가 도착합니다. 잠시 후 남성을 붙잡아 차에 태우고 이어 짐을 들고 나선 여성도 현장에서 검거합니다. 먼저 붙잡힌 남성 등 50대 3명은 살해 혐의로 긴급 체포됐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중순쯤 지인이던 50대 여성을 차에 태우고 목포 일대를 돌며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계속된 폭행으로 피해자가 숨지자 이들은 무안으로 도주해 차량과 함께 시신을 유기했습니다. 이후 서로 입막음을 위해 숙박업소를 전전하다가 남성 한 명이 지인에게 사실을 털어놓으면서 범행 100일이 지나 발각됐습니다. 괴롭히고 협박하고 그러니까 힘드니까 저한테 전화했겠죠. 자수해야겠다고. 차에 사체가 있다 이 정도만 이야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가 수천만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자 50대 여성 피의자가 남성 2명을 사주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확치 않아요. 현재는. 진술도 일부 불이치하고 서로 책임 떠넘기게 하고 막 하니까. 경찰은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또 시신을 부검하는 등 정확한 살해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인사비리 의혹 지난주 단독 보도해드렸습니다. 부서를 옮기는 전보는 1년, 필수 보직 기간은 2년인 원칙인 내부 인사 규정도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한 간부는 불과 40일 만에 위원장 비서관은 1년 반 사이 무려 4명이 교체됐습니다. 황재원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올해 3월까지 단행한 간부 인사 명단입니다. 파견과 승진을 제외한 전보 인사만 10건이 넘습니다. 올해 1월 21일 A 과장은 특별한 이유 없이 불과 42일 만에 다른 과로 재발령됐고 다른 과장들도 3, 4개월 만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만 1년 사이 3번이나 과를 옮겨 다닌 과장도 있습니다. 취재진이 국민권익위의 인사관리 규정을 입수해 살펴봤습니다. 직무 전문성과 능률 제고를 위해 전보는 연 1회 실시가 원칙이고 과장 등 간부는 필수 보직 기간이 2년으로 돼 있습니다. 할만하면 또 과장이 바뀌고 과장이 바뀌면 또 새로운 업무에 대해서 보고해줘야 되고 그 업무의 연속성도 가져가기 조금 힘들죠. 유철한 위원장의 일정 전반을 조율하는 비서관은 1년 반 사이 무려 4명이 바뀌었습니다. 보통 위원장 임기 3년 중
비서관이 한두 번 바뀌는 것과 비교해 2배 이상 잦은 셈입니다. 권익위 측은 육아와 유학 때문에 편의를 봐준 거라고 했지만 교체 당일에서야 인사가 난 사실을 안 비서관도 있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인사 운영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시로 전보할 수 있다고 해명했지만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사비리 의혹 보도 이후 국무조정실 공직기강 점검팀이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권익위 측은 조사 결과에 따라 문제가 있다면 처벌받겠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황재현입니다. 이춘석 무소속 의원의 주식 차명 투자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차명 거래 규모를 10억 원대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이 의원이 신고한 자산은 4억 원대였는데 자금 출처를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장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14일 경찰에 출석한 이춘석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차명 거래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습니다. 무리를 일으킨 거에 대해서 하여튼 국민들에게 깊이 사죄드리고 오늘 조사도 성실히 받았고 앞으로도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 의원이 차명 거래에 이용한 보좌관 차모 씨 명의 계좌로 최근까지 투자한 금액이 10억 원이 넘는다고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이 최근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인 4억여 원을 훌쩍 뛰어넘는 액수입니다. 경찰은 이 의원이 차 씨에게 현금을 건네면 차 씨가 본인 명의 중간 계좌에 넣었다가 주식 계좌로 옮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이 의원이 정치 후원금을 주식 투자에 썼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자금의 출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출판 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을 통해 주식 투자금을 마련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출판 기념회 자료와 정치 후원금 입출금 내역 등을 분석해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장동건입니다. 가수 이효리 씨가 최근 서울에 요가원을 냈습니다. 오픈 전 주변 가게들에 직접 개업떡을 돌리면서 인증샷이 이어지기도 했는데요. 첫 요가 수업을 다녀온 수련생들은 일단 선생님이 너무 예쁘다, 정기권 끊고 싶다 등 호평이었습니다. 실제로 이효리 씨는 오랫동안 요가 수련을 해온 경력 10년차 강사로 알려져 있죠. 요가 수련을 마친 후엔 괜찮지만 수업 도중이나 전에는 사진 촬영을 금지한다고 안내할 정도로 수련에 집중하는 모습인데요. 누리꾼들은 나도 가보고 싶은데 수강권 매진이다, 연예인 마케팅이 아니라 수련에 관심 있는 분들은 가볼만 하다 등 호기심과 응원을 동시에 보내고 있습니다. 한 아파트 경비원이 좋아요 100개를 달성하면 경비실에 전자레인지를 바꿔준다고 했다는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김대범 씨가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진행한 SNS 챌린지인데요. 그런데 누리꾼들의 여론이 엇갈립니다. 바꿔드리고 싶으면 그냥 해라. 경비원 분께 왜 저런 걸 시키냐. 왜 열악한 근무 환경을 전시하게 하냐라는 지적과 동시에 2016년부터 계속 좋아요 공약을 해왔던 개그맨이다라는 반박도 나왔는데요. 논란과 별개로 해당 게시글 목표를 달성해 새 전자레인지가 이미 전달된 상황입니다. 실제로 그동안 도시락을 들고 소외된 이웃을 찾아가 함께 식사하는 콘텐츠를 진행하기도 했던 김대범 씨. 논란이 커지자 김대범 씨는 모든 경비원의 노고에 여러분의 마음이 반영된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불이 난 차에 달려가 운전자를 구조했는데 뜻밖의 황당한 반전이 있었습니다. 양천구의 한 도로 차량 한 대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엔진 과열로 연기까지 피어오르는데요. 한 시민이 운전자를 구하기 위해 달려들어 돌로 차량 유리를 깨뜨리는 순간 갑자기 차량이 후진을 합니다. 그리고는 차량이 횡단보도에 세워지면서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곧 현장에 도착한 경찰, 화재를 진압한 후 운전자를 구조했는데요. 연기가 가득한 상황에서도 난 술 냄새, 그리고 꼬여있던 안전벨트, 알고 보니 음주운전이었습니다. 누리꾼들은 도와주러 온 분 안 다쳐서 다행이다, 무슨 민폐냐, 건강 문제로 의식을 잃었나 했더니 황당하다라는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자를 검거하고 운전자를 도우려 한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인터넷 와글와글이었습니다. 민주당 강경파는 내란 사건을 전담할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고 있죠.
야권은 물론 법원도 비판과 우려를 내놓고 있는데 이번엔 민주당 내부에서도 공개 반대 의견이 나왔습니다. 판사 출신의 박희승 민주당 의원은 삼권 분립에 위배된다면서 윤석열 정부 계엄과 똑같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소식은 정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를 설치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어느 누구도 피할 길은 없어 보입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내란 사건 1, 2심을 전담하는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가 현실화하면 국회 등이 추천한 인사들이 특별재판부 판사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 내란 전담 특별재판부 설치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판사 출신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공개회의에서 첫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사법권은 법원에 있다는 헌법 101조를 무시하고 국회 마음대로 특별재판부를 도입하는 건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삼권 분립 위반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계엄에 비교하기까지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윤석열이 국회 삼권 분립 정신을 무시하고 계엄을 발동해서 총칼을 들고 들어온 거와 마침 이번 회의는 특별재판부 필요성을 제기한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주재했습니다. 전 의원이 박 의원의 발언을 제지하는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박희승 의원님, 일단 전 의원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는 위헌, 위법 소지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당내 의견 취합이 더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질 전망입니다. MBN 뉴스 정태진입니다. 78년 만에 검찰청이란 이름을 폐지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되자 검찰 수장이 입장을 냈습니다. 헌법에 명시된 검찰이 개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는데 위헌 논란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노하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어제 출근길에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총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첫 공개 발언으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대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서 지금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그 점에 대해서는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검찰청 폐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논란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헌법 89조의 국무회의 심의 대상에 검찰총장이라는 명칭이 명시된 만큼 검찰청 이름을 바꾸려면 헌법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헌법상에 검찰총장 임명된 관련 규정들이 있고 또 검사와 관련된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위헌적인 문제를 또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비슷한 예로 지난 1989년 합동참모본부와 합동참모의장을 국군참모본부, 국군참모의장으로 바꾸는 국군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검찰총장과 마찬가지로 합동참모의장이 헌법 89조에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검찰에 보안수사권을 주느냐도 남은 과제입니다. 보안수사권은 검찰이 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의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직접 보안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에 대한 사법적 통제를 위해 보안수사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에서는 보안수사권 역시 사실상 수사라며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노 대행은 검찰개혁의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한다며 보안수사권에 대한 검찰 입장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1차 수사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지 않는 방향으로 보안수사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노하린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현행 내란 특검법이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국회에서 추진 중인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비판 메시지를 냈는데요.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담당 재판부는 재판을 올해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면서 중개 신청이 들어올 경우에도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박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특검법에 대한 위헌 법률 심판 제청 신청과 헌법 소원을 청구했습니다. 특검법의 위헌성을 심판해달라는 것으로 윤 전 대통령 측은 특검법이 권력 분립의 원칙, 영장주의, 법치주의의 기본 원리를 근본적으로 흔들고 있다며 청구 사유를 밝혔습니다. 그 현행 특검법이 그 권력 분립 그리고 영장주의, 특검제도의 보충성이라는 그 헌법 원칙을 근본적으로 침해하기 때문에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받아들이게 되면 헌법재판소는 법률 위헌 심판과 헌법 소원 두 가지를 동시에 심리하게 됩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최근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특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권을 박탈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특검법에 명시된 재판 중계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재판장인 지규현 부장판사는 재판 중계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있는 만큼 권한이 있는 특검이나 피고인 측이 신청하면 재판부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재판 생중계 의무화가 헌법에 어긋난다며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했습니다. 논란 속에도 재판부가 중계 신청을 먼저 언급하면서 특검팀은 중계 신청 여부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지 부장판사는 또 내란 재판 심리를 올해 12월까지 끝내겠다고 밝혀 이르면 내년 초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이 오늘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 조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매관 매직 의혹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민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늘 오전 10시 김상민 전 국가정보원 법률특별보좌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합니다. 앞서 특검팀은 김 여사 친오빠의 장모 집에서 발견된 이호환 화백의 그림 점으로부터 800298번의 출처를 김 전 특보로 특정했습니다. 2023년 당시 검사였던 김 전 특보가 1억 2천만 원에 산 그림을 김 여사 측에 건네면서 공천을 받으려 했던 겁니다. 여사가 조국 수사 때 김상민 검사가 고생을 많이 했다. 그 사람 좀 챙겨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공천에서 탈락한 김 전 특보는 넉 달 만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로 임명됐습니다. 특검팀은 오늘 김 전 특보를 상대로 김건희 여사 측이 그림을 받고 공천과 국정원 인사에 관여한 경위를 캐물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후 2시엔 서희건설 목걸이 청탁 사건에 연루된 한덕수 전 총리가 참고인으로 특검팀에 출석합니다. 앞서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은 2022년 3월쯤 김 여사를 만나 반클리프 앤 아펠사의 고가 명품 목걸이를 건넸고 맞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인사를 청탁했다고 자수했습니다. 특검팀은 박 전 검사가 2022년 6월 국무총리 비서실장에 임명된 경위에 대해 한 전 총리를 추궁할 것으로 보입니다. 건진법사 전성배 씨는 통일교와 기업, 정치인 등으로부터 각종 청탁과 함께 모두 4억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특검팀은 이 가운데 8천여만 원은 전 씨가 김 여사와 공모해 받아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전민석입니다. 아시아 최대 지식축제인 제26회 세계 지식포럼이 잠시 뒤에 개막합니다. AI 같은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와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 인류가 나아갈 새로운 여정을 조명하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신용수 기자, 올해 세계 지식포럼의 관전 포인트 뭔가요? 네, 저는 제26회 세계 지식포럼 개막식이 열리는 서울 장충 아레나에 나와 있습니다. 올해 세계 지식포럼 주제는 대전환기를 항해하는 인류의 새 도전입니다. 챗 GPT 사용자가 한 주에 7억 명을 돌파하고 비트코인 시세가 1억 5천만 원을 넘기는 등 이미 기술이 주도하는 새로운 질서가 전 세계에 자리 잡았는데요. 여기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더불어 미중 갈등이 불러온 신냉전은 우리를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He's been very open about his relationship with President Xi. As well as with Putin. I think there's mutual respect among all three of them, but President Trump's going to hold them accountable. 이번 세계 지식 포럼은 이런 대전환기 속에서 인류가 나아갈 길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첫날이 오늘 개막식에선 디스탱트리도 전 캐나다 총리가 대전환기 리더십과 회복 탄력성에 관한 기조 연설을 진행합니다. 이어 샤를 미셸 전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이 갈림길에선 유럽의 미래를 진단합니다. 특히 올해는 에이펙 정상회담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만큼 관련 특별 세션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에이펙이 주도하는 포용적 성장부터 세계 경제 질서와 에이펙 발전 방안도 논의합니다. 또 베스트셀러 총균세의 저자로 유명한 제러드 다이아몬드 UCLA 명예교수와
지난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로빈슨 시카고대 교수의 합동 세션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외에도 각계각층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세계지식 포럼은 사흘간 이어집니다. 지금까지 서울 장충 아레나에서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 정상회의에서 미국을 겨냥해 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미국이 관세 전쟁을 일으켜 국제무역을 훼손하고 있다는 건데요. 지난주 중국 전승절 열병식에서 반서방 연대를 과시한 데 이어서 브릭스 국가를 향해서도 미국에 맞서 뭉쳐야 한다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자세한 소식 이상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브릭스 국가 정상들과 화상회의에 나섰습니다. 회의에서 시 주석은 세계의 패권주의와 일방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국가는 잇따라 무역 관세 전쟁을 일으켜 세계 경제와 국제 무역 규칙을 흔들었다고 비판했습니다. 구체적인 국가를 밝히지 않았지만 사실상 미국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经济全球化是不可阻挡的历史潮流，各国发展离不开开放合作的国际环境，谁也不能退回到自我封闭的孤岛。 시 주석은 최근 공개석상에서 미국 패권주의를 비판하는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3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서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불러 반서방 진영 맹주로서의 입지를 과시했습니다. 앞서 열린 상하이 협력기구 정상회의에서는 냉전적 사고방식과 진영 대결, 괴롭힘 행동에 반대해야 한다면서 반서방 진영에 결집을 촉구했습니다. 반서방의 맹주를 노리는 시 주석이 오는 10월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어떤 대화를 나눌지 또 정상회담이 성사될지 관심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네팔에서는 페이스북 같은 SNS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지난 5일 네팔 정부가 현지 지사를 설립하지 않은 플랫폼에 대해 사용 금지 조치를 내리면서 SNS 이용을 전면 차단했기 때문인데요. SNS 소통이 갑자기 막힌 네팔 시민들은 정부에 항의하는 대규모 시위에 나섰고 경찰과 정면 충돌에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보도에 이동현 기자입니다. 차량 한 대가 활활 타오르며 검은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시위대가 바리케이드를 밀치고 군용차에 올라타면서 네팔의 수도 카트만두 길거리가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네팔 정부가 페이스북 같은 SNS를 전면 차단하는 조치를 내리자 이에 반발하는 시민 수만 명이 거리로 뛰쳐나온 겁니다. नयाँ जेनेरेसनको आन्दोलन हो। स्पर्धाको सुरुवात गरिएको छ। देशमा भएका युवालाई विदेशमा बेच्ने, श्रमको नाममा विदेशमा बेच्ने. SNS를 주로 사용하는 젊은 청년들이 정부의 무능과 구조적 부패에 대한 그간의 불만을 함께 표출하며 시위는 격화됐고 최소 19명이 숨졌습니다. 앞서 지난 5일 네팔 정부는 현지 지사가 등록되지 않은 26개의 SNS 플랫폼 사용을 전면 차단했습니다. 국제사회는 통행 금지령과 군 병력을 투입해 사상자를 낸 네팔 정부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라비나 샴다사니 UN 인권 최고 대표 사무소 대변인은 네팔에서 발생한 시위대의 사망 부상 사건에 대한 신속하고 투명한 조사를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 이동현입니다. 굿모닝 월드입니다. 이맘때가 나들이 하기 딱 좋은 날씨라는 체코에서 축제가 열렸습니다. 열기구들이 하늘을 예쁘게 수놓았다는데요. 현장으로 가보시죠. 체코 북동쪽 도시 흐라테츠크 랄로베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열기구 축제가 열렸습니다. 80개가 넘는 알록달록한 열기구가 날아올랐는데요. 푸른 하늘을 수놓으며 아름다운 장관을 연출합니다. 커다란 풍선과 사람이 탈 수 있는 바구니로 구성된 열기구는 화염에서 생기는 열로 움직이는데요. 화염과 함께 바람을 불어넣어주자 마치 잠자던 풍선이 깨어나듯 열기구가 부풀며 세워집니다. 이 축제는 2019년부터 매년 열렸는데 올해는 800년 역사를 지닌 예술도시 흐라테츠크 랄로베를 기념해 개최됐다고 합니다.
Je to skvělá věc lítat, protože jste ve spojení s přírodou, nabíjí vás to a je to i svým způsobem forma relaxu, byť někomu se to třeba nezdá, ale 올해는 네덜란드와 리투아니아의 열기구 조종사들도 대거 참여했다는데요. 바쁜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 자연과 마주하며 환상적인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최고의 비행이 될 것 같네요. 캄보디아에서 지뢰를 찾는 쥐 소개해드린 적 있는데요. 탄자니아에는 지뢰뿐 아니라 질병이나 잔해 속의 생존자까지 찾아내는 놀라운 능력의 쥐가 있다고 합니다. 보상은 반환하면 된다네요. 귀엽고 앙증맞아 보이는 쥐. 아침부터 놀라운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탄자니아 들판에서 지뢰 냄새 맡는 법을 배우며 훈련 중인데요. 한 비영리 단체가 20년간 뛰어난 후각을 가진 쥐들을 훈련시켜 왔습니다. 지뢰뿐 아니라 야생동물 밀거래를 탐지하고 지진 등 재난 생존자 수색에도 투입되고 있는데요. 수백 년째 사라지지 않는 결핵 환자 역시 냄새로 찾아낼 수 있다고요. 이쯤 되면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셈인데요. 이미 훈련된 영웅쥐 첫 번째 그룹은 터키에서 실제 수색과 구조 활동을 벌이고 있다죠. 평범한 쥐를 영웅으로 만드는 데는 약 6,000유로, 우리 돈으로 980만 원가량의 비용이 든다네요.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할 수 있는 시간을 기존 5분에서 최근 24시간으로 늘리자 메시지 삭제 건수가 대폭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카카오에 따르면 메시지 삭제 기능 업데이트 후 일주일간 평균 메시지 삭제 이용 건수는 업데이트 전 일주일 평균 이용 건수보다 무려 327% 증가했습니다. 발송 후 5분이 지난 뒤 메시지를 삭제한 이용자는 하루 평균 71만 명에 달했습니다. 다음 달 국세 신고와 납부 기한이 추석 연휴 다음 날에서 5일 더 연장됩니다. 국세청은 9월 귀속분 국세 관련 신고 납부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5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습니다. 연장 대상은 매달 10일을 기한으로 하는 원천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입니다. 진료비 영수증을 쪼개거나 받지도 않은 진료 내역을 넣는 등 수법으로 실손보험금을 가로챈 일당 수백 명이 붙잡혔습니다. 일당은 1,000만 원짜리 피부 미용 패키지를 결제하면 그 금액에 맞춰 도수치료 22회, 무좀치료 25회 등으로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해주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사를 속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실손보험 허위 청구는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한 중대 범죄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굿모닝 경제였습니다. 최악의 가뭄을 겪고 있는 강릉이 이제는 단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상인들은 생계가 끊길 단수 공포 속에 하늘만 바라보고 있는데요. 급기야 20년 넘게 운영이 중단됐던 인근 도암댐 물을 강릉에 급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장진철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온 소방차로 운동장이 꽉 찼습니다.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하루에 0.3%씩 떨어지면서 운집한 소방차는 100대에 이릅니다. 강릉시는 저수율이 10% 미만으로 떨어지면 단수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르면 이번 주말이면 단수 조치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상인들은 단수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장사라도 할 수 있었지. 휴일이라도 버려가지고 쓸 수 있는 물을 왜 안 쓰냐. 궁여지책으로 강릉에서 15km 떨어진 평창 도암댐이 해결책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물 3천만 톤을 가둔 도암댐은 전기 생산을 위해 지난 2001년까지 송수관을 통해 강릉 남대천으로 물을 흘려보냈습니다. 그러다 대관령 가축 분뇨와 농약이 유입되며 오염 논란이 불거져 방류가 중단됐는데 환경부가 2급수 수준 정도로 수질이 나아졌다며 급수를 계획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현재 15km 길이에 송수관에 차 있는 물 15만 톤을 강릉 남대천으로 방류하는 방식을 검토 중입니다. 다만 강릉시는 해당 물이 안전한지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 후 최종 결정하겠다며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강릉에는 이번 주에도 큰 비 소식이 없습니다. MBN 뉴스 장진철입니다. 오늘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충청 이남지방에 비구름이 걸쳐져 있고 남부지방 곳곳으로는 시간당 10mm 안팎의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의 비는 내일까지, 제주는 모레까지 오락가락 이어지겠습니다. 그 사이 전남 남부에 100mm 이상,
지리산 부근과 경남 남해안, 부산과 울산에는 80mm 이상이 내리겠습니다. 오늘과 내일 곳곳으로는 시간당 30에서 5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쏟아지겠는데요. 비가 내리면서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요란하겠습니다.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어제 폭염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2도, 대구는 18.1도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이 30도가 예상되고요. 광주와 대구는 25도로 남부지방 낮 기온은 어제보다 1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는 전국에 비 예보가 들어 있습니다. 비 소식이 간절한 강릉에도 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내셨습니다.